예, 안녕하십니까? 예, 여러분들이랑 이제 한 2달간 행정법 같이 하게 될 고용동입니다. 예, 본명이고요. 자꾸 와서 물어봐. 진짜 본명이 뭐냐고. 진짜 이름이 용동이야. 내가 지은 거 아니에요. 자,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아마 법에 대해서 조금 하신 분도 있고 처음 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대부분 처음 하시는 거겠죠. 그래서 법 없이 살다가 이제 법 있는 세상으로 오려니까 힘드실 거예요, 처음은. 근데 법은 다들 첫 이미지가 딱딱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법이 우리가 다 직간접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제가 그거 쭉 이런 게 이런 겁니다. 그럼 그때 그게 그거였었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걸 알기까지가 시간이 좀 걸려요. 그래서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이번에 이제 2달간의 기본 강의 듣는 동안에는 도대체 요 책 한 권 속에 어떤 내용들이 있나 내가 궁금할 때 어디 찾아보면 되나 그 정도 이렇게 사람으로 치면은 이제 첫 대면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첫인상 알아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이 행정법은 처음부터 끝까지가 쭉 이어지는 과목이에요. 원래 법이라는 게 그렇고 그래서 이어지는 거니까 어떻게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이렇습니다. 건물을 우리는 이제 법학에서는 당사자를 이렇게 갑을 병 이렇게 보통 표현을 합니다. 건물 10층짜리를 지어라 그럴 때 이렇게 엉성하게 10층짜리를 엉성하게라도 이렇게 지어놓고 나중에 이렇게 2번, 3번 이렇게 채워가는 스타일이 있겠고 1층이 완벽하게 지어지지 않는 이상은 나는 2층 못 올라가겠다 이런 스타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10층 짓는 방법이 물론 이제 둘 다 장단점은 있는데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행정법은 여기 지금 오늘 첫 시간이고 2달 후가 여기 시간인데 이게 엉성하게라도 계속 가시면 좋아. 그래서 예를 들어서 4시간을 들었는데 하나도 모르겠어. 그래도 선생님 그 2층 못 짓는 거 아니에요? 그건 물리적인 거고 우리는 학문이니까 지어져요. 그리고 이게 선생님 이거 잘못돼 있으면 어떡하지? 나중에 다 틀어지는 거 아닌가? 더 좋아요. 나중에 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한 요만큼 가다가 되돌아보면 나도 모르게 그때 몰랐던 게 막 채워져 있어요. 채워져 있고 잘못된 거 바로 잡혀 있습니다. 근데 이제 2번, 3번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게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끝까지 가보면 알 수 있는 게 있는데 지금 여기서 막 애들어하고 막 힘들어하고 할 필요가 있으시다 없으시다? 이런 거하고 똑같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저쪽으로 가는데 막 저쪽이 하늘이 깜깜한 거예요. 둘이서 싸워. 저기 지금 비 온다 안 온다. 바보들 아니야? 갈 거잖아요. 가서 물어보면 되잖아. 아까 30분 전에 비 왔는지 안 왔는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 여기서 괜히 여기서 완벽하게 막 하려고 해도 완벽해질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 여기를 알아야 여기를 이해하는 건데 천상 우리는 법학이라는 것을 설명을 할 때 뒷부분을 앞에서 인용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뒷부분을 예를 들어서 12월 달 거를 1월 달에 인용하고 있는데 1월 달을 하면서 12월을 이해를 한다. 눈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겨울을 이해를 한다. 말도 아닌 거지. 이해했다면은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이렇게 아시겠지? 그러니까 그냥 엉성하게라도 막 가시다 보면은 나랑 이제 이렇게 무슨 내가 여러분들한테 무슨 큰 이론적인 어떤 무슨 뭐 멘토가 돼가지고 깨워주고 이런 게 아니라 저랑 4시간 동안 계속 또 이제 격주간에 이제 8시간 이렇게 시간을 같이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채워지는 부분들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4시간 동안 이게 저랑 같이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가 수업에 웬만하면 빠지지 마세요. 오셔서 복수 필요 없어요. 복수는 뭐 복수. 그냥 와서 예습 필요 없고 복수분 하셔도 돼. 그래서 오셔서 이렇게 4시간 동안 행정법적인 사고하고 집에 가셔서 제가 챙겨줬던 그런 부분들 교재로 확인하고 뭐 나머지 옆에도 모르는 내용들이 많을 거예요. 한번 읽어보되 모르는 게 당연하지 이러고 그냥 가시면 돼요. 나중에 다 이해가 된다 안 된다? 이해가 돼.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자 일단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어디 대학이건 어디 학문이건 어디 학원이건 마찬가지겠죠. 행정법 시간에 선생님 행정법이 뭐예요? 그러면 뭐라 그러겠어요? 행정에 관한 법이란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행정에 관한 법이란다. 그 다음 바로 그 뒷질문이 뭐겠습니까? 선생님 행정은 뭐고 법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여기서
목적어에 해당하는 행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게 됩니다.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라는 것이 있고 나서부터 필요한 개념이에요. 국가. 아시겠죠? 지금 이 국가라는 벽이 무너지려고 그래요. 국가라는 벽이 무너지면 이제 4세대 인권, 3세대 인권으로 들어간다 그래. 그래서 그러면은 EU, 나프타 이렇게 들어가 버리면 국가라는 존재가 없어지면 행정을 대체하는 뭔가가 다시 나타날 텐데 알고 보면 그 기본이 또 맨 행정일 거다 이렇게 될 겁니다. 이름만 좀 바뀌어서 쓰이겠지. 왜? 오늘날에는 나라 단위로 이게 나라로 봐서는 굉장히 공익을 강조하는 건데 공적인 영역인데 나라 간에는 굉장히 이기적이지 않아요? 우리나라가 일본을 위해서 양보하고 이런 거 있어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양보를 해요. 근데 나라 단위로 이기적으로 하려다 보니까 잘 안 되는 것들이 많아요. 특히 환경 이런 것들이. 편서풍 지역이잖아 우리는. 그러니까 몽고에서 나무를 안 심으면 방법이 없어 이거를 어떻게 뭐 바리케이트를 칠 수도 없고. 그죠? 우리도 계속 그냥 나쁜 공기 뿜어가지고 일본 다 죽여버릴까? 공기가 절대 이쪽으로 안 가. 이쪽으로 가니까.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한 나라만의 노력 가지고는 안 되는 게 많아서 이제 대체되는 게 나오기 시작하는데 일단 이제 행정법에 들어오면 항상 생각하실 게 뭐다? 국가를 기준으로 생각을 하는 거다. 그럼 국가라는 게 여러 개 있겠죠? 국가라는 게 있습니다. 국가라고 하는 것은 보통 우리가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세 가지 요소가 뭐냐면 영토가 있겠고요. 여기 영토는 이제 넓은 의미의 영토에 좁은 의미의 영토, 거기로부터 일정 거리까지의 바다, 물론 이제 몽고 같은 데는 바다가 없겠지만 그 다음에 거기를 기점으로 해서 일정 지배 가능한 영역까지의 하늘, 그래서 영공, 세 개, 영토, 영해, 영공 합해서 넓은 의미의 영토 이렇습니다. 그죠? 글을 뽑아줘. 이런 거 막 외우려고 그러지 말고 행정법 시간에 절대 외우려고 하면 안 돼. 이해를 하시려고. 그 다음에 영토가 있는 상태에서 이게 물적인 요소가 있고 그 다음에 인적인 요소가 있어야 되겠죠. 영토 하나를 채우고 있는 일정 영역의 인적 구성원 뭐예요? 국민. 그죠? 이거 다 있어 이거. 어느 나라건 다 있어. 국가라고 주장하는 애들은 두 개는 항상 갖고 있는데 세 가지 요소라고 그랬죠. 이게 관념적인 건데 물적, 인적, 관념. 이거 뭐 모양새가 없는 거. 주권이라는 건데요. 주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내부적으로 또 대외적으로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내부적으로야 뭐 당연히 국가성을 주장하는 애들은 있다 그럴 텐데 대외적으로 인정 못 받으면 팔레스타인이나 우리 36년간 잃어버렸던 것처럼 없는 경우 잃어버리면 국가 없다 그러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요소나 요건이란 말이 나오면 항상 무슨 개념이냐면 엔드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없는 거예요. 국가의 구성 요소 사역해 주게 두 개 있으니까 이거 지분의 3분의 2가 넘어서 국가에 있다 이런 말 안 해. 하나라도 빠지면 뭐다? 나라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양속이에요, 약속 이거는. 그래서 이제 이게 표현이 아마 저 많이 쓰이실 거예요. 요건이라는 말이. 자, 그러면 이제 국가라는 것이 인정되기 위해서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럼 국가라는 거는 그럼 역사적으로 언제부터 펜 쓰지 마. 뭐 쓸 거 없어. 듣고 그냥 나중에 이제 그 필요할 때 제가 줄 긋게 해드릴게. 그래서 국가라는 게 있으면 그럼 국가라는 거는 그럼 언제부터 시작됐나요? 그러면은 보통 이제 뿌리를 세계사적인 시각에서는 고대 도시국가 쳐요. 도시국 아테네, 스파르타 뭐 이렇게.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족국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죠? 삼국시대 바로 전에. 그래서 이제 국가성이 이렇게 있다 이렇게 보면 그 시절에는 국가를 원래 이 국가라는 것이 굉장히 이기적이고 인적 국가의 관계에서 이기적이라 그랬으니까 이 외침으로부터 방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 국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이때 국가라는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군인이 필요할 거야 아마, 그죠? 근데 그 군인이 예비군처럼 일하면서 싸우는 예비군이 아니라 항상 준비된 군인을 뭐라 그러냐면 상비군 그래, 상비군. 항상 준비되어 있는 군인을 예비군은 말 그대로 예비군이. 상비군. 근데 상비군은 그 항상 일을 해야 하는 거니까 그 사람들은 그 군인 업무에만 종사를 하니까 자기 일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월급을 줘야 된다, 안 줘야 된다? 그런 것들을 이제 국가가 중간이 돼서 주도를 해야지. 그러니까 재원이 필요해.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보면 아까 얘기했었던 여러 구성 요소인 인적 구성 요소들 대상으로 어떤 누군가가 지배를 하면서 세금도 걷고 너 군대가 이거 조치를 취해야 될 거다 안 해야 될 거다
그게 이제 국가 작용이라는 거예요. 국가 작용. 국가가 국가이기 위해서는 그런 작용이 필요하더라, 안 필요하더라? 필요한 거지. 그래서 옛날에 이제 왕이, 그죠? 왕이 어떤 조직을 갖추고 협의체 조직이 아니라 딱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피라미드 조직을 갖고 지가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이걸 갖고서 신하와 백성들을 요렇게 야 너 세금 내 군대가 이런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그죠? 이거 뭐라 그런다? 이걸 국가작용이라고 그래요. 국가작용. 그래서 야 너 세금 내 너 군대가 이렇게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왕이 중심이 돼서 그리고 이 왕이 중심이 됐다가 이 왕이 주체가 바뀌는 시점을 우리가 1789년에 프랑스 혁명으로 프랑스 혁명.